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초유의 일인데 바로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15일 내란 주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협조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차성환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경호처 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회 앞에서 비폭력적 저항을 했던 군인들처럼 법과 정의를 지킨 최고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냈고 헌법을 보호했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내부 진입을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에는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이번에는 스크럼을 짜거나 관저 내부 길을 막지도 않았고 차벽을 옮기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본인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된 것이죠. 끝까지 본인을 지켜줄 것 같던 경호처마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자 윤석열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는 끝까지 추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러나 윤석열은 믿었던 경호처에게 마저 버림받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그 체포영장 발부돼서 잡혀가면서조차 윤석열은 대담을 그 언론에 발표했는데 자기가 잡혀가는 것은 불법의 불법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는 자기는 그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 대담 보셨죠? 예, 언론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 주장과 그다음에 경호처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본인이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잖아요. 본인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했던 주장은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위헌위법적이고 내란 친위 구태타입니다. 이번에 계엄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님. 예. 그날 12월 3일 NSC 열지 않았다 했죠?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NSC를 열 정도의 사항은 없었죠, 그날은? 그 북한의 무슨 그날은 없었죠. 북한의 남침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어디서 연락받았나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할 때 연락받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에 퇴근했고 난 다음에 연락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퇴근할 정도로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실제. 아주 평온한 날이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님, 이것은 완벽히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한 것이죠? 이 부분은 곧 법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 법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 항목은 맞지가 않는 거죠. 삼척동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법리적입니까? 23년에 대통령도 HID 속초에 있는 고성에 있는 HID 부대 가려고 하다가 취소됐는데 그때 왜 가려고 그랬죠, 대통령은? 대통령은 제가 갔다 온 사실도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때 제보 받기로는 HID 부대는 대통령 오시는 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취소되고 안보실 2차장이 왔다라고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실 2차장은 군대에 관계된 거는 1차장 소관이죠. 2차장 소관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정보와 관련된 남북 관계라 유일하게 제가 한 번 갔다 온 것입니다. 그 군내에 관계된 거 아까는 뭐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갔다는데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인성한 2차장 소관이고 1차장 소관이 아니에요. 이 수당은 정보기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1차장 담배 피우시나요?
뭐 조금 핍니다. 네. 그런데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세요? 안 핍니다. HID 부대 가서는 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 HID 부대 간부들이 완전히 분노를 했다고 하던데 왜 그 사무실 그런 적 안에서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신발 신고 기착한 위에 발원전 놓는 거와 오버립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날 6월 1일 날을 그 인원들은 더 기억을 하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렇게 흡연한 적 그리고 왜 HID가 인성한 2차장 왜 이번에 HID가 이렇게 내란에 관여됐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경호관들은 이제 밝히는 얘기지만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간부급들이 2차 저지선까지는 절대 안 막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아까도. 근데 3차가 그 말하자면 마당으로 진입하는 그 문인데 현재 문인데 거기서는 김성훈이가 난동을 부릴지 몰라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경호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벌받습니까? 어디까지 했을 때 네, 이게 궁금했었고 경호규칙상 최소한 자기들이 그래도 출근해서 해야 되는 거는 신원 확인은 해야 되는데 보안구역 출입이니까 그거는 해도 방해가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디테일하게 확인했구나. 굉장히 저기하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염려가 돼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줬냐면 그 가로막은 버스 있었잖아요. 맨 앞에. 네. 가로로 막아놓고 세로로 세대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 가로로 막은 버스가 그 어제 그제 상황을 보면은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보면 후진했다가 다시 막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거기 사람이 들어가 앉아있지 말아라. 거기 사람이 들어가 앉아있는데 차 빼라 그랬는데 안 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차 세워놓고 그냥 없어져라. 그럼 타고 넘어가든지 드러내든지 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정말 디테일했어. 그 문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열쇠로 잠글 건데 네. 그럼 열쇠 열어달라고 그럴 때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쇠 갖고 있는 사람 잡혀갑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심으로 이제 아까 이제 언론에 저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법률가들이 또 당신들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죄를 면할 방법 알려줄게 이걸 다 했잖아요. 그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3차 저지선에서 일부 난동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손꼽아봐도 김성훈이랑 그 소위 3인방 포함해서 아무리 많아도 5명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들이 볼 때. 그러면 거기서 그 상황에서 흉기를 꺼내서 난동을 부릴 때 예를 들어 체포하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그거는 잡아라 현장에서. 그거는 현행범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구역에서 총기를 들고 불법적인 난동을 부리는 거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를 현행범이니까 잡아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 정도였어.